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8일 새벽 2시입니다. 어제 오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결정을 했다고 발표한 것이 이게 의의가 없습니다. 법원 결정을 사실상 불복하고 이준석 대표를 또 추가적으로 징계를 해가지고 아마 제명까지 몰고 가겠다고 하는 건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헌을 고쳐가지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또 만든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면은 새로운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권성동 씨가 한때 맡았던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발족시키면 되는 건데 이렇게 꼼수를 부립니다.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또 비대위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이준석을 징계하고 권성동은 나중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권성동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폭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또 이런 사태를 지휘를 하면은 이게 풀리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자율 기능이 없어지고 무엇에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예는 과거에 이승만 정부 때 박정희 정권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당이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제정신 차리지 못한 예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의총을 끝내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우리 당 망했다고 했답니다. 우리 당 망했다. 이 굉장히 불길하게 들립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사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분석과 가장 정확한 예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당 망했다. 국민의힘이 망하면 제일 피해를 볼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잠이 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잘 굴러갑니다 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게 노출되고 이렇게 됐으면은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있는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비대위를 만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저항을 하고 결국 법정싸움으로 가고 법원에서 명쾌하게 이건 권성동 측이 잘못했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크게 승복을 해야 될 텐데 피해자인 지금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이준석에게 한 번 더 칼을 꽂겠다. 이준석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리고 권성동이 밀어붙일 힘이 있습니까? 여론이 따라옵니까? 언론이 박수를 칩니까? 실패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면 이걸 다 뒤집어 써야 될 사람이 권성동이 아니고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혹시 특수부 검사식으로 이거 지금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수부 검사의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별건 수사하는 건데요. 원래 의도했던 것이 수사가 들어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다른 비리를 캐가지고 협박하는 식으로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이게 별건 수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정치한 것 보면은 이거 특수부 검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이전입니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광화문으로 옮길 데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죠. 그러니까 수사에 비유하면은 특수부 검사가 A라는 목표를 정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게 혐의가 없다 하면 거기서 단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가만히 있는 국방부 건물을 비워라고 해서 국방부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집 살림을 살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고 군 특수권을 가진 대통령 중에서 세계에서 출퇴근하는 동선이 하루에 2번씩 노출되는 그런 대통령은 없습니다. 집무실과 공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렇게 뒤숭숭해지고 이게 일종의 별건 수사식 청와대 이전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을 몰아내는 과정도 보면은 징계를 받고 이준석이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항의를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내부 총질이나 하든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리고 미안하게 됐다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이준석을 몰아낸다?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 완전히 특수부 검사식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별건 수사식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는 제대로 될까요, 이거? 그래서 불길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당 망했다. 하태경 의원의 이 명석한 하태경 의원의 이 푸념. 또 한 분이 계시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가장 도덕성이 높은 정치인 아닐까요? 이분도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태경 의원과 함께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네요. 한 1시간 전에 올린 것 같은데,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은 빈대 때문이니 초과 삼간 다 태우더라도 빈대만 잡으면 된다는 당, 나라와 당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절실합니다.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은 빈대 때문이니 초과상관 다 태우더라도 빈대만 잡으면 된다는 당, 나라와 당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밥입니다. 최재형 의원은 잠 못 이루고 계시는 모양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잠 잘 자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정치력이 없다고 봐야죠. 수사와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권성동이 그랬는, 권성동도 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징계를 해가지고 당대표를 몰아낸다는 이 발상이 이게 악질 검사의 발상 아닙니까? 정치를 징계로 합니까? 정치를 징계로 하느냐고요. 아니, 이준석 씨가 어디 국업 공무원입니까? 이준석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능했다고 안 봅니까? 아니, 이 지구상에서 3차례 그 어려운 선거를 이기도록
이건 사람을 확정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징계를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쑤셔 가지고 또 몰아내고 하는 이런 장난을 치는 대통령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권성동, 윤석열 두 사람이 검사 출신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면서 검찰공화국이 맞구나 하는 순간, 그리고 외부에서 떠도는 몇 가지 스캔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분으로 사실상 분당되는 순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 과정과 지금의 이 과정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런 유튜브들하고 손잡고 지금 정치를 할 생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이 사안을 일으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해결해야 될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어제 하태경 의원이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틀 전이군요. 벌써 8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최근 한 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민주 정당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입니다. 반민주 정당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윤석열, 권성동 때문에. 감사합니다.